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원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에 들어간 가운데 이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주들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 부담감 느끼면서 양시장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세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수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세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미국 시장이 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가격적인 부담이 없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잠깐 좀 미국 시장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S&P 500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코로나 이슈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 추세 라인대를 그어보게 되면 하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스닥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5.8% 가까이 좀 밀렸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5%가 넘게 하락을 보였다가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애플 쪽과 테슬라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추세 라인대를 이탈했다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아마 21선에 있어서의 지지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여기서 깨지게 된다라면 11,000포인트 이하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얼추 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 11,300포인트대인데요. 이제 61선 자리 때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래 꼬리를 원체 좀 길게 달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이 변동성, 오늘도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테슬라가 S&P 500 지수의 편입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에 애플 쪽과 테슬라 쪽에서 그래도 반등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수 편입이 좀 실패가 되면서 시간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은 일단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어느 정도 아래꼬리를 달고 있고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산업재 쪽 섹터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약보합세 정도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개인 쪽에서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1조 3천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반면에 외국인 쪽과 기관은 여전히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조 이상 8월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가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이 시장에 있어서의 고객 예탁금 그리고 신용잔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이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은 이 카카오 게임즈에 있어서의 청약 이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이 나온 부분들이지만 신용잔고는 여전히 또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신용잔고가 좀 많다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는 우선 박스권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좁은 박스로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박스권형 2,400을 기준 고점으로 해서 2,300포인트대 뭐 좀 하단으로 보게 되면 한 2,200 뭐 8월 달에 저점 자리대죠. 2,280포인트 이 자리대의 박스권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보게 된다라면 위아래가 좀 열리겠죠. 2,400 정고점 자리대에서부터 약 한 2,150포인트 정도 때, 이 정도 때의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업종별로 차별화된 모습들은 여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 기술주들의 조정, 즉 언택트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보였던 그런 반면에 산업재 쪽 섹터들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들 종목군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종목별로 좀 구분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망을 취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서도 이 확진자 수치는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됐었죠. 보니까 9월 4일 기준으로 168명까지 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9월 5일 기준으로는 152명까지 떨어지는, 그래도 조금씩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기준이죠. 오늘 자정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119명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사회 국내 쪽에서 이 확진자가 나온 건 108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11명입니다. 이제 1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장을 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의 거래소 시장 쪽에 있어서의 중심은 삼성전자가 일단 중심을 좀 잡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들에 따라서 지수도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삼성전자 쪽에서 오늘 공시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오늘 공시가 하나 나온 부분들은 있는데 5G 무선통신 솔루션 공급 계약을 했어요. 7조 8천억대, 7조 9천억 가까이 공시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쪽에 있어서 통신 장비 쪽에 있어서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고, 계약 기간은 2025년도까지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5G 쪽에 있어서 삼성 쪽에 고객사를 두고 있는 그런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호재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갭이 뜨게 된다라면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난주 말미에서부터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 이러한 흐름들,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ESS, 수소, 뭐 이런 섹터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동시효과의 흐름들은 좀 괜찮습니다. 풍력 쪽의 동시효과도 괜찮고요. 태양광 쪽에서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동시효과의 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두산중공업이 지난주 금요일 날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했는데 금액이 좀 크죠. 1조 3천억대의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합니다. 확정 예정일이 11월 30일인데요. 예정 발행가가 1,700원입니다. 이게 확정가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틀려지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무리해서 좀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재생 에너지들 쪽에서 보게 된다라면 산업재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 한화를 놓고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 수소 쪽이라든가 태양광 쪽에 있어 사업을 하고 있는 산업재 쪽 섹터들이죠. 그다음에 효성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들은 산업재 쪽 섹터이지만 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들 종목군들 자체가 상당히 좀 싸요. 여전히 PBR 기준으로 한 배 미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다만 PE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이 부분들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싸다라는 거. 그러면 제한적인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용이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의 개인 투자자를 다 매도를 했다가 올라가니까 다시 부랴부랴 따라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적의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보게 되면 디지털 유딜 쪽이죠. 데이터 센터라든가 스마트 물류센터, 이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상승의 흐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새로운 지수가 나오죠. 오늘 발표가 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편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더준비지온이라든가 펄어비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바닥권역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더준비지온 같은 경우는 고가권역에서 오르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즉 바닥권역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린뉴딜 쪽 같은 경우는 수소라든가 해상풍력, 여전히 해상이라든가 육상풍력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하죠. 그러면 온라인 강의들, 온라인 교육기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이 좀 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가 있어요. 삼성전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한 종목은 진성TC라는 기업이에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지금 따라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죠.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10,000원 이하권역에서 좀 보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인프라 쪽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런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7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금요일에 모두 폭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1% 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 기술주들 폭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아랫골이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K뉴딜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관련해서 기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종목들 어떻게 힘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나홀로 빨간불입니다. 이 밑에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미국 버라이즌에 7조 9천억 원대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5G와 관련된 공급으로 보여지고 일단 오늘 증시에서 좀 크게 힘 받으면서 나홀로 빨간불로 거래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56,200원대 SK하이닉스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종목별 장세입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이 오르고 있는 장세에 연출되고 있고 네이버 1% 넘게 빠집니다. 32만 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계속해서 공정위에서 좀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화학 0.4%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면서 74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5% 하락세 나옵니다. 일단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대부분 하락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나홀로 빨간불로 코스피 시장 어느 정도 좀 받쳐주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용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우선주 0.5% 강보합권 47,750원에 거래 출발합니다. 일단 언택트 업종들 오늘 전반적으로 1% 하락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카카오가 이제 40만 원대 깨졌네요. 39만 8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0.5% 하락세, 삼성 SDI도 0.6% 하락세 나오면서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사실상 하락하는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가 1% 강세로 출발하면서 어느 정도 좀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삼성전자가 1%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현재 대부분의 장이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장이고 현재 코스피 시장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 0.59% 상승하면서 지난주 시장에 이어서 오늘도 힘 받으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시즌 1% 상승 나오고 있고 HLB도 오늘 1% 넘게 상승 나옵니다. 제넥신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헬스케어도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좀 받쳐주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대부분 좀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좀 대부분 빠지네요. 1% 가깝게 에코프로 BM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15만 2천 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0.46%의 강보합권. 5G 업종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MW 2% 가깝게 상승하면서 87,500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8만 원대 진입을 했고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면서 87,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좀 전해드렸듯이 삼성전자와 버라이즌의 이 계약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5G 업종들 다시 한번 힘 받을 가능성 높아 보이고 펄어비스 오늘 다시 한번 10% 넘게 급등합니다. 다시 이제 9위권까지 진입되는데 시가총액 9위권까지 진입된 거 거의 6개월 만입니다. 22만 6,2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CJ-ENM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13만 1,700원대에서 오늘 시장 대부분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 나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보니까 보합권에서 거래 좀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시장 자체가 불안해 보이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하지만 아랫골에 달았기 때문에 종목들의 흐름들이 폭락으로 나온다라든지 그런 흐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업종의 지금 대표주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종목들이 모두 다 갑자기 크게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약보합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특별히 좀 강한 섹터들이 있죠.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그래서 일단은 그린 뉴딜 쪽에 지금 태양광과 그다음에 풍력주들이 모조리 다 지금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쪽 애들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K 뉴딜 펀드 지수 관련주들 이쪽도 아침부터 굉장히 좀 셌는데 지금은 조금 밀리는 애들이 보이네요. 그래도 풍력하고 태양광 쪽은 지금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뭐 지수가 어느 정도 밀린다 하더라도 종목별 장세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차피 갈 종목들은 가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튀는 강세장에서는 종목들이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 쪽에 있는데 이슈가 있다면 당연히 튈 거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에서는 이제 이렇게 유닛 테스트처럼 반도체 장비주이면서 태양광 쪽에 속해 있는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풍력과 지금은 태양광이 과거의 그 2차 전지라든지 뭐 과거까지는 아니고 한 몇 달 전에 2차 전지의 강세 흐름처럼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몇 달 전에 움직였었던 제약주처럼 지금 굉장히 강한 크레이지한 그런 흐름들을 태양광과 풍력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이제 한국형 뉴딜이라는 그 정책에 맞물려서 또 디지털 뉴딜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디지털 뉴딜 쪽에서는 뭐 5G도 있을 거고 온라인 교육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쪽을 잘 보시면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태양광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쪽은 분차트를 보면서 잘 접근을 하시고, 순환매 쪽으로 조만간에 이제 교육주들이 한번 움직이거나 아니면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이런 쪽들을 순환매를 공략을 하면 그렇게 크게 다칠 일은 없다. 그래서 조정받아 있는 쪽을 잘 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말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뭐 풍력주들 뭐 태공 10% 급등, 동국 SNC 14% 급등, LS도 10% 넘게 급등, SS중공업 다 이쪽 풍력이죠. 풍력주도 급등에다가 S에너지 11% 급등에다가 유니테스트 13% 급등, 현대에너지 9% 급등, 윌링스타 이쪽은 태양광 쪽인데 이렇게 가는 것만 가요. 지금 그런 차드라 장세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인데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 물어보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많이 올라갔어요. 한 달 새 한 90% 정도까지 올라갔고, 이거를 이제 매수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다면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리스크를 항상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야 됩니다. 한 4,500원 정도에서 더 짧게 잡으면은 4,800원을 잡아야 돼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목표치는 한 6만 원까지 열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 규모로 갖춘 하나그룹 계열의 종합 화학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태양광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말고도 자동차 부품과 산업 소재라든지 전자 소재, 태양광 소재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 기업으로서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도 정부 정책에 이슈가 맞아가지고,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 모멘텀 속에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자회사 하나큐셀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최근 8월 28일 날에 포르투갈의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를 한 소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정부 정책 한국 뉴딜, 그린 뉴딜에 맞물려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매수 공략은 가능하지만 손절을 좀 짧게 잘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풍력주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네요. 자, 다음은요. SDN 이제 질문 주셨는데 매수 시그널을 물어보셨어요. 자, 마찬가지 태양광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 매수 공략 당연히 가능하죠. 자,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모멘텀 속에서 계속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SDN은 예전에 이제 서울마린이라는 종목에서 이름이 바뀌어 나온 종목인데, 태양광 사업하고 엔진 조선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 시스템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뭐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 전지판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손절 가격은 한 2,400원 정도로 잡고 목표 가격은 한 3,000원 넘어가는 정도, 뭐 3,500원 그 정도 보시면서 분차트 보면서 잘 공략하시면 괜찮을 종목이에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니까 태양광을 보시는 쪽은 SDN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유니슨인데요. 자, 풍력 오늘 거래 정지, 그러니까 하루 오늘 거래 정지입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접근하기 좀 어렵겠지만, 뭐 선수들은 손절 라인을 좀 깊게 잡으면 여기가 될 거고, 짧게 잡으면 여기가 될 거고, 더 짧게 잡으면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5,500원과 5,000원의 손절 라인을 잡고 내일 아침에 뭐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매매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내일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아마 공략하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 가격 한 8,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모멘텀 속에서 풍력 에너지 테마주들 계속 강세를 주고 있다. 오늘도 강세를 주고 있다.
오늘 거래 정지 안 됐으면 오늘도 아마 강하게 올라갔을 텐데 오늘 거래 정지가 돼 있는 바람에 그건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과거에서도 뭐 4대강 테마 그때 당시도 막 무턱대고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은 공략을 해줘야 돼요. 정부 정책에 이제 증시개원에 그런 게 있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그래서 정부 정책주 수혜주들은요, 하나의 테마가 이루어져서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한국판 뉴딜, 뭐, 그린 에너지,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아직 디지털 뉴딜 쪽이 생각보다 저렇게 아직 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반대급수적으로는 디지털 뉴딜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유니스는 거래 정지가 지금 하루 정도 오늘만 돼 있는 거니까 내일 대청송 나올 때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DPC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아직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슈가 아직 살아 있고요. 중국 관련주들도 살아 있고 엔터주에 대한 흐름들도 살아 있고요. 그래서 이 노건은 이제 DPC는 빅히트 지분의 한 12.24%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한 1,02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그게 지분이 이제 3대 주주예요. 3대 주주고 그래서 아직 저점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이 좀 떠있는 종목이니까 손절 라인은 꼭 잡고 가야 돼요. 한 4,000원이 아니죠. 이게 17,000원 정도, 17,000원 정도가 깨지면 조정이 세게 주기 때문에 요 라인이 깨지면 손절 라인을 잡아가시고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고 공략하는 분들도 공략은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워낙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정부 정책주가 너무 강해요. 지금 풍력주, 태양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저쪽 애들 때문에 모든 매기가 글로 다 쏠리는 바람에 아마 당분간은 이게 움직이면 박스권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은 가능하지만 이왕이라면 제가 만약에 오늘 주식을 뭘 산다라고 한다면 강한 정부 정책 한국형 뉴딜 관련주 쪽 순환매로 디지털 뉴딜을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아직 안 움직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주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사서 수익을 내보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아침에 좀 뽑아봤는데요. 신성이엔지를 뽑았었어요. 신성이엔지를 뽑았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전날 상한가를 들어갔고 바닥에 있었고 태양광 섹터에 있는 종목이죠. 마찬가지 태양광 플러스 바닥에 있고 태양광 플러스 이게 반도체 장비인데 안 그래도 이거를 며칠 전부터 혹은 지난달에도 이걸 봤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거래량이 너무 없고 조금 가벼운 종목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 때려만 보고 있다가 상한가 들어간 걸 보고 오늘 정도에서는 저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가격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조정받으면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조정받으면 일단 매수 가격은 2,100원에서 조정 세게 받으면 1,600원까지인데 그래도 요 라인 안으로 들어오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또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보세요. 안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네모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수를 해보시고 손절 라인은 깊게 한 1,200원 정도 잡으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종목이니까 요거 한번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박원재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유니테스트가 오늘 좀 힘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시장에 계속 변곡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400포인트는 국내 시장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변곡점의 위치가 이제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GDP 대비해서 1배수에 와 있고요. 청산가치 PBR 대해서도 1배수가 와 있어서 국내 시장은 이 위치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상당히 밸류에이션 상단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목에다 찬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국내 시장이 이렇게 밸류에이션 상단을 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아마 99년도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은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두 번째는 과거 10년 동안 국내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이머징 시장 쪽에 자금이 들어온다면 아마 국내 시장이 굉장히 이머징 시장 쪽에서 매력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기술주 주도로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대단히 애플이 나쁘게 깊었다가 자연스럽게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줘서 이제 국내 시장은 중립 수준에서 출발을 하는데 나스닥 선물 시장이 여전히 약합니다. 그리고 고점권에서 한 번 변동성이 일어난 시장이기 때문에 좀 경계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은 기술주 표준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요일날 정책 관련주 주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권이 들어간다면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이제 8월 달까지 매도를 함으로써 비중이 30%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4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는 외국인 비중이 한 35% 이 정도 됐는데 외국인 비중이 한 25%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내 투자자가 그 지분을 채우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결국 국내 경제를 일국 자본이 다 들어와 있으면은 국부 유출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30% 이상 외국인 지분이 들어와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한 25%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여태까지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 대해서 그닥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투자 요인이 적었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은 제법 오래갈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금요일날 정부 정책주 특히 신재생 쪽으로 거의 폭등을 하고 오늘까지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CS 윈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6월 달부터 사실은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정책 관련주 유럽에서 경제 재원을 수소 인프라로 가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제 이쪽에 다 쏠려 있어요. 주식 투자는 항상 선취매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용할 때 들어가면 굉장히 폭넓은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제 누구나 알고 누구나 얘기하는 시점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식은 항상 이제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1차 시세나고 2차 시세나고 3차 시세가 가파르게 나는 시세는 대단히 위험한 시세입니다. 굉장히 급한 각도로 올라가는 이 시세를 따라잡는 건 아마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문 투자자는 굉장히 경계하는 가격이고요. 이러한 가격에 쫓아가서는 굉장히 고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조용할 때 미리 발굴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 주식은 위험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위험자산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안 가면 나한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손실을 줄 수 있는 변동성이 심한 상품이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위험 자산을 다룰 때에는 항상 그 편안한 가격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가격은 편안한 가격이 아니에요. CS윈드를 관심 있었다면 6월달 얼마나 편했습니까? 늦어도 눌러보게 나오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7만 원 수준의 가격 얼마나 매력적이었습니까? 이제 12만 원대에 왔는데 이제는 조금 경계해야 되는 가격으로 진입을 한 거죠. 물론 풍력 발전의 시장이 2030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성장 업사이드는 계속 있겠습니다만 파동이라는 걸 그리기 때문에 그 파동상으로는 상승 3파동의 진행 중이고 급한 가격이다.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개념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굉장히
트레이딩을 잘하는 전문 투자자만이 접근할 수 있고 잘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위험한 가격이니까 앞으로 CS윤드가 6월 달에 있던 위치에 있는 섹터나 종목을 잡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추천이나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섹터와 방향 이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닛 테스트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앵커님이 말씀을 주셔서 유닛 테스트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서 반도체는 조금 텀이 필요합니다만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굉장히 앞단에 설 수 있는 섹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유리창호형 태양 전지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대단히 업사이드가 큽니다. 앞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공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유리창호형 태양 전지를 실시하게 되면 도심 내에 이제 고층 빌딩이나 가정용 빌딩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 공간이 따로 필요 없이 태양 전지를 쓸 수 있죠. 이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고 그동안의 투명성 이런 게 고민이었는데 한정과 더불어서 유닛 테스트가 이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니까 대단한 호재입니다. 유닛 테스트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로 2만 원 목표가를 드렸었는데 얼떨결에 지금 오늘 시점에서 목표가는 탈취가 된 거고요. 이런 주식은 항상 목표가 이상 올라가면 항상 시가에 올라갈 때 매도하면 좋습니다. 충분히 눌림목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9시 22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나홀로 빨간불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6,000원대에서 현재 거래를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1%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버라이즌과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 관련돼서 오늘 증시에서 좀 힘 받는가 싶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현재 보합권까지 돌아오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이 폭이 큽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86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외국인도 700억 원 가까이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이 1,5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시장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하락세는 여전한 상황이고 현재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들이 더 많은 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우선주 제외하고 모두 하락입니다. 현대차 1% 넘게 낙폭 키우고 있고 언택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하락세입니다. 카카오 이제 40만 원대 이탈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내리면서 17만 원대 겨우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내립니다. 43만 2천 원대.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반적으로 힘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강보합에서 현재 좀 거래되고 있는데 2,370선에서 코스피 시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370선 아래로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67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현재 이 내리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장이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젠이 2.6% 오랜만에 좀 힘받습니다. 24만 9,7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장중한 때는 24만 4,5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연구시설 확장을 위해서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매출 급증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는 시장의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힘 받고 있는 모습이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인수 소식이 있었죠.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힘 받으면서 2%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2,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상승이 나옵니다. 17만 9,800원대. 오늘 일단 호재성 뉴스가 있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특히나 바이오 업종들 잘 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1.6% 이상 상승 나오는데 87,20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KMW 지난주에 8만 원 회복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갑니다. 일단 미국에서 계속해서 5 시설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는 5G 업종들 대부분 좀 실적이 부진했지만 3, 4분기부터는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5G 업종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힘 받고 있는 모양새고 제약이 1% 가깝게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빠지면서 15만 500원대. 지난주 금요일에 이 뉴딜 지수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 올랐던 종목들 오늘 시장에선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고요. CJ E&M이 다시 한번 펄어비스 제치고 9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9,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 오랜만에 이제 시총 10위권에 다시 한번 진입이 됐습니다. 출발은 9위권에서 했지만 현재는 거래량이 좀 줄면서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 6% 넘는 상승세 그대로 유지합니다. 21만 6,900원대. 오늘 게임 업종들 대부분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유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좀 하나씩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성인데요.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뉴욕 증시에 좀 불안감이 있었지만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첫 종목입니다. 하나 시스템인데요. 역시나 좀 그린 뉴딜 정책 맞춰가지고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좀 한 종목이라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금요일 시장에서도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은 잘 마감을 시켜놓은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충분하게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조금은 흐름 자체가 좀 멈춰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 고점 포인트는 이미 뚫고 올라간 모습이라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몇 차례 좀 익절가 부분이랄까요? 조금 고점 부분이 좀 밑으로 좀 내려오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밀릴 경우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3,000원짜리만 조금 조심한다면 큰 문제 없이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없이 우선 가져가실 때 13,000원짜리의 이탈 요금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봉 체크해 드리더라도 장 초반에 좀 많이 급등했던 흐름에서 좀 정리하는 포인트가 9시 3분경에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 하락과 좀 상승을 반복하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 자체가 최소한 한 5만 주 이상, 5만 주, 7만 주대 이상 나와주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그 다음을 좀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는 크게 우선은 걱정 없이 상승 분위기 타시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자, 그 다음 역시나 좀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요. 자, 신성 ENG. 네, 역시나 좀 태양광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20% 이상의 급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해 보일 것으로 판단은 좀 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린딜 정책 맞춰서 풍력도 강하지만 태양광에서 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분봉상으로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분봉상 보더라도 지난 금요일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나쁘지 않게 우선은 한 20분봉선 타고 가는 움직임인데 깨지 않는다면은 2,400원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은 충분하게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판단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좀 이른 상황이에요. 하반기 기대감과 내년 기대감이 좀 받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포인트 좀 지켜보자면 많이 회복은 했지만 하반기 때 좀 더 강한 회복이 좀 나와줘야 돼요. 매출 포인트가 최소한 하반기 맞춰주면서 5,000원 이상 나오기로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이익 부분이랑 영업이익 부분 상당히 좀 많이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아마 회복을 빨리 해준다면 영업이 200억대만 나와준다면 주가 흐름 자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강한 상승폭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입자가 부분을 오늘 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닥에서 올려치고 오늘도 상승을 좀 급하게 준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400원 이탈은 좀 위험한 자리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분봉 거래량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한 200만 주가량은 좀 나와줘야 다음 한 2,500원 이후에 돌파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 한 번 더 체크해 보자면 OCI 같은 경우가 주목을 좀 사실 많이 못 받고 있긴 한데요. OCI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상승을 잘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원체적 무거운 종목보다는 가벼운 종목 위주로 해서 상승 흐름이 강하고, 시총으로 따져보더라도 한 4, 5천억 되거나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원체 강한 조금 자금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좀 무거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OCI 상승은 주겠지만 OCI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산솔루스, 두산중공업, 다행히 오늘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시간의 좀 하락보다는 플러스권인데, 두산중공업 시간의 하한가였죠? 마이너스 5%대 유지하고 있는 게 참 다행스럽다는 판단이 들고요.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도 시간의 마이너스 6% 정도였는데, 네, 움직임이 플러스 6%대로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지만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오늘장에는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잘 나오긴 했는데, 유증 이슈 맞춰가지고 좀 움직임이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크를 한번 해드리자면,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가 한 3천억대로 현재 나와 있죠. 3천억대의 유상증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닥에서의 좀 상승 흐름을 좀 본다면은 역시나 어떻게 될지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라 상승 기면 체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크게 밀리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오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인데요. 자, 한올바이오파마가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한 36%가량 좀 많이 오른 상황인데, 7월 21일 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꽤나 오래됐습니다. 꽤나 오래. 이때 말씀드렸네요. 이때 말씀을 좀 드렸고, 추가 상승이 좀 나오기를 좀 기대해봐야 되는 좀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고점 포인트가 근데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4만원대 포인트 넘어가면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강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자리라 판단을 해요. 근데 지금 딱 넘어가면서 새롭게 라인을 좀 그리는 자리라, 현 구간대에서 만약 오늘 자리에서 4만원대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서 버티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밑으로 꺾여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조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상황이고, 여기서 밀리게 될 경우에는 언제 가격일까요? 약간 이런 흐름들? 2월달에 나왔던 흐름들이나 그 전으로도 간다면은 2021월 달이나 이때까지는 아니겠지만 2019년 초에 나왔던 가격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긴장하셔야 될 가격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조금 최악의 가격까지 버텨보시겠다 하신다면 한 38,000원 정도 라인은 꼭 지키셔야 돼요. 38,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는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가격이라는 거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오늘도 체크해 보자면은 잠깐 장 초반 좀 밀리는 모습에서 9시 20분경부터 해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 자체가 좀 더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봉 거래량으로 한 4, 5만 주 정도 흐름이 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9시 13분경에는 매도 흐름이었고요. 양봉 뜨면서 최소한 5만 주가량 흐름이 나오는 모습 보인다면은 충분하게 상승 흐름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대응하시고 38,000원짜리만 보시고, 그리고 이 종목 지금 따라 들어가시기는 좀 매우 늦었다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께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매수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좀 실적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ICD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종목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적 포인트부터 체크해 보자면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해서 영업이익 240억입니다. 작년 143억 했는데 거의 벌써 뭐 2배 가까운 모습이고 하반기까지 기대한다면 영업이익 500억 가까이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매출 포인트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이익 부분도 올해 400억까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한 2,800억 정도인데 PER 뭐 7배 정도 수준의 기대를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줄 수 있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 바닥 찍고요. 그 다음에 6월 바닥 확인하고 이번에 시장 안 좋은 바닥 확인했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적으로는 무조건 전 고점까지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격이 17,500원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하게 더 잘 갈 수 있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만 한 17,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현재가 부분에서 좀 가능한 매수하시고 한 15,500원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더 간다면 만약에 조금 더 간다면 이 정도 전고점 포인트 강하게 넘어가면서 다음 구간 19,000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보시고 수급에 대한 이슈도 좀 같이 보신다면은 천천히 대응하시면서 가뿐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대응 부탁드릴 테니까 한번 좀 매수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지원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누적 수익률 두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마이크로 목표가 터치했고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서웅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현재 누적 수익률 73%를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 월덱스 그리고 KMW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월덱스 벌써 수익률이 25% 가깝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때 같이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1차적으로 한 이 정도 위치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이나 기관 수급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비전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볼 수 있지만 이 종목 이제 원래 애초에 설정했던 중기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평가 메리트도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유심히 보셨다가 누비목에서 또 재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말씀드릴 종목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 경동 나비엔이라는 종목입니다. 경동 나비엔은 친환경 보일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으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모멘텀이 좀 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아쉽게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다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친환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관련 법령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우리나라 보일러 수출 1위 기업이 바로 경동 나비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가격에서 조금 올랐는데 53,000원, 4,000원 전후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랫게 손절가는 48,0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65,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동 나비엔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픈맨 현재 정재훈 의원님의 공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시청하시면서 종목과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